이 이야기들은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닌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지 10여 년도 더 된 평범한 아줌마로 평소 며느리들의 사연을 가끔 읽었었는데 오늘은 저도 예전에 파렴치했던 제 시댁 이야기가 생각나 글을 한번 써보고자 펜을 들었네요. 저는 25살에 동거를 하면서 아들 하나를 낳았었습니다. 저희의 예전 남편은 지방의 평범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저는 집안 형편상 대학은 못 가고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 당시 시댁 부모님들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작은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충남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땅으로 논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 학력이 짧아 본인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하셨고 또 저희 친정이 농사를 지으니 못 산다고 싫어하시고는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혼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동거를 시작했고 그 사이 아들을 하나 낳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 부모님이 대뜸 상견례를 하자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시댁 식당으로 모시고 오라고 호출을 하셨네요. 상견례 장소를 시댁 식당으로 정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도 보여주고 편안하게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시댁 부모님의 전적인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결혼을 반대하시다가 이렇게 상견례까지 하자 하시니 저희는 장소 상관없이 무조건 오케이 하고 친정 부모님들을 시댁 식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상견례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들은 식당을 하루 쉬겠다는 약속과는 다르게 늦게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계셔서 저희 부모님께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한참을 기다렸지만 시부모님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 시간이 3시간이나 넘은 밤 9시가 되어서야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이렇게 식당이 잘 되는 날은 하루 매출이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번다고 자랑하셨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시골에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농사 지어봤자 식당에서 한 달 버는 것만큼은 나오는 거냐며 시골 사람들은 참 불쌍하게 산다고 걱정하는 척 저희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더라고요. 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시어머니는 우아한 척 교양을 떨며 저희 친정 부모님들에게 굴이며 전복을 숟가락에 직접 올려주시며 이런 귀하고 비싼 음식 평생 어디 가서 드셔보겠냐면서 있을 때 많이 드시고 가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그 와중 저희 친정아버지가 결혼 문제를 상의하자 말씀을 내비치시면 시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시어머니는 뭐가 급하냐면서 오늘은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모셨던 것 뿐이라며 말문을 막으셨습니다. 이렇듯 아무 성과 없이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부모님이 식당에서 나가실 땐 오늘 한정식 집에서 쓰고 남은 반찬을 보자기에 잔뜩 싸주시면서 원래는 음식 뱅크라는 곳에 보냈었는데 오늘은 인심 썼다면서 그 반찬꾸러미를 저희 친정엄마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오늘 상견례를 보면 시어머니는 겉으로 한없이 친절하고 잘 챙겨주셨지만 은근 저희 부모님과 저를 무시하는 상황을 만들어 제 길을 꺾어 놓으셨네요. 아니나 다를까 싱숭생숭한 기분으로 남편 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 길에 시어머니 남편에게 전화하셔서는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감이 어디로 기어오르냐? 면서 저희 부모님 행색이 너무 초라했고 없어 보여 사돈 맺기 창피하다 흉을 보시며 결혼은 절대 꿈도 꾸지 말라고 빨리 이혼할 것만 재촉하셨습니다. 또 본인들의 사는 수준을 직접 눈으로 보여줬으니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루빨리 본인들의 처지를 깨닫길 바라며 혼사는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수준과 격에 맞춰 하는 거라고 덧붙이시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비록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자동차 뒷좌석에 앉은 저도 시어머니의 짜릉짜릉한 전화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남편 옆좌석에 앉으신 저희 아버지와 또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그 이후 남편과 저의 트러블은 점점 많아졌고 어느 순간 헤어져 시부모님의 뜻대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친정 지역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전자업체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저희 친정 땅은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로또를 몇 번 맞은 액수였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그 이후 저희들의 삶은 무척이나 풍요로워졌고 부모님과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 지역 신도시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2년 전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휴게소에서 시부모님을 마주쳤는데 저를 아는 척 하시며 아래 위로 쭉 훑어보시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들의 행색이 10여 년 전보다 더 젊어지고 세련되어지셨다며 의아해 하셨고 저희가 타고 온 외제차를 보시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꼬치꼬치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혼 후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시골 땅을 보상받게 되어 이제 좀 여유롭게 산다고 자랑들 좀 했습니다. 그동안 애아빠한테도 저희 친정 사정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시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때 저를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하시라고 자랑 아닌 자랑질을 막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그 당시 왜 얘기를 안 했냐면서 아쉬워하셨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최근 본인 꿈에 계속 나와 한 번쯤 보고 싶었다고 하시네요. 또 손주가 너무 그리웠다는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시는데 그 이중성에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시부모님들은 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었는지 저녁에 저한테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하셔서는 사돈들이 잘 사는 것 같다 부럽다는 말과 그동안 본인들 귀한 손주가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고 싶다며 정식적 자리를 요청하셨네요. 그리곤 본인들 사업이 망해 귀농을 하려고 강원도에 살 집터를 여기저기 알아보러 갔었던 건데 이번엔 아는 사람이 있는 저희 지역으로 집터를 알아봐야겠다며 좋아하시고는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전 남편은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게 되었다는 걸 강조하셨고 저도 혼자이면 다시 합치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친정 엄마가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서는 뜬금없이 시부모님들을 저희 집에 겸사겸사 초대해서 아이를 꼭 보여주라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을 생각지도 않게 저희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네요. 시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집에 오신 날 친정 엄마는 무슨 마음이신지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줌마를 시켜 각종 해산물이며 산해짐이 반찬을 준비하시는 거 보고 너무 기가 찼습니다. 친정 아버지 역시 저희 엄마를 이해 못하시겠다면서 꼴도 보기 싫다고 논이나 한 바퀴 돌고 오신다면서 삽들고 밖으로 나가셨네요. 그 사이 시부모님들은 집에 오셨고 밖에서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셨는지 어울리지도 않게 저 고급차에 삭까지 들고 어디 가시는 거냐 묻길래 논에 가신다고 했더니 넝굴째 들어온 복을 누리지도 못하며 아직도 촌스럽게 사냐고 한마디 하시며 본인들이 옆에 살면서 돈 쓰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그 소리 듣고서 화를 꾹 참는 게 보였지만 다시 평온을 되찾으시고는 시부모님들에게 천주는 막는 게 아니라면서 손자 얼굴 충분히 보고 가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식사 대접하시면서 시댁 어른들께 직접 대게도 까드리고 전복도 수제에 올려드리면서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들었고 집도 없으시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고급지고 비싼 음식 어떻게 사드시겠냐면서 예정을 생각해 차린 거니 있을 때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나면서 웃음이 나는 걸 꼭 참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정엄마 말은 안 하셨지만 상견례 때 맺힌 한을 오는 데서야 푸는 듯해서 그 이후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봤네요. 시부모님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다가 감정을 누르곤 본인 아들과 저를 다시 맺어주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 저희 친정엄마가 급 정색하시며 오늘은 손주나 보시고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부른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곤 대뜸 조만간 우리 딸 대학 교수랑 결혼할 거라는 거짓말까지 치시네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노발대발 하시며 본인 손자를 남의 손에 못 키우겠다고 당장 데리고 가겠다며 울음장을 놓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데려가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순순히 찬성하시며
대신 그동안 키워준 값으로 5천만 원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전 사이 불쌍해서 그동안 양육수당 달라는 말 한마디 안 했었고 전적으로 우리 돈으로 다 먹이고 키웠으니 더도 덜도 말고 딱 5천만 원만 내고 가라고 했더니 두 분 다 갑자기 입을 다무시곤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부모님들은 뻘쭘해 하시며 본인들이 생각한 일이 마음대로 될 것 같지 않으니 가신다고 일어서시면서 저한테 본인 아들과 합치는 걸 다시 꼭 생각해 보시라고 부탁하시는데 저희 엄마가 옆에서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아직도 본인들 처지를 모르나 보네 하고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 대접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서운하다고 하시니 저희 엄마 말씀이 예전에 저희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되돌려 드린 것 뿐이고 또 아무리 망했다고 하지만 행색이 그게 뭐냐면서 우리 같은 수준의 집에 오실 땐 격과 수준에 맞게 차려입고 오셔야 예의라고 한마디 했더니 부르르 떨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나가셨습니다. 그분들 나가시고 저희 엄마랑 저 약속이라도 한 듯 얼마나 깔깔거리며 배꼽 잡고 웃었는지 정말 10년 먹은 체증이 확 풀리는 듯 했네요. 또 친정아버지 대박인 게 논에 가신 줄 알았더니 시부모님 자동차 뭐 타고 오셨나 몰래 엿보셨다가 그 옆에 아버지 외제차 세워놓고는 일부러 논에 갔다 들어오는 척하며 시부모님들이 저희 집에서 나오는 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우연인 척 또 만남을 가장해 그동안 보상받은 돈자랑과 남은 땅자랑까지 오지게 과시해주며 예전에 오만하고 교활했던 시부모님들의 코를 이제서야 납작하게 조곤조곤 눌러주고 오셨다며 환하게 웃으시네요.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 평생 이렇게 누구한테 돈 자랑하고 있는 척하는 거 처음 봤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 자존심이 많이 상해 가슴에 묻어놓고 아무 말씀 못 하시다가 이제야 그 한을 푸신 듯해서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속까지 시원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